여러분 최근에 쇼핑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쿠팡에서 했는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쿠팡을 이용해서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짧게는 공산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식품도 하고 배달도 쿠팡으로 하는 경우도 많죠. 게다가 이제 뭐 OTT도 쿠팡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쿠팡 와우 회원이면은 쿠플도 이제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렇게 소셜 커머스에서 출발했던 쿠팡이 어떻게 현재 커머스 업체 전체를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슈 연구소의 김밥입니다. 2010년이 어떤 때냐? 그때는 대형마트가 최전성기를 이루던 시점이었죠. 최전성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 뉴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던 게 뭐였냐면은 대형마트가 소상공인을 죽인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죽인다. 이래서 이제 막 정부에서 대형마트를 때려가면서 출점 규제를 걸고 하던 때였어요. 그 시점에 바로 이제 김범석 대표가 쿠팡을 런칭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소셜 커머스라는 개념으로 런칭을 했었어요. 소셜 커머스가 뭐냐? 옛날부터 공동구매라는 개념은 있었거든요. 뭐 동네 사람들끼리 혹은 이제 인터넷 카페에서 이런 거 공부합시다. 며칠까지 사람들 모아가지고 싸게 삽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거를 모바일 앱으로 이제 들여온 것이 바로 쿠팡이었던 거죠. 이때 당시 쿠팡 외에도 몇 군데 업체가 있긴 했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온 그루폰이라든가 티몬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소셜 커머스 업체들 중에서도 쿠팡이 1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통 보면요,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우리는 거래를 중개할 뿐이지 이제 그거는 우리는 관계없다. 근데 사람들은 뭐 그쪽이 중개를 하든 말든 뭐 상관없잖아요. 아니, 내가 여기서 이제 물건을 구매했는데 거기서 불만이 생겼다. 당연히 그럼 그 중개업체에 항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판매자가 아니라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당시 커머스 기업들의 일반적인 태도였어요. 왜냐면 우리는 중개업체니까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고객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걸로 차별화를 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중개업체긴 하지만은 불만을 해소해주고 그런 걸 해주면 우리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공동구매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센터에 대한 콜센터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 무료 반품 서비스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응대를 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쿠팡이 믿을만한 커머스 플랫폼으로 인식되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된 거죠. 자, 모든 플랫폼들의 특징은요,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를 누가 먼저 빨리 갖추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쿠팡은 차별성을 갖췄고 그 덕분에 정말 많은 투자금을 끌어올 수 있게 된 거였죠. 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뱅크의 손정인 회장을 우연하게 만났대요.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한 말이 투자금을 달라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손정인 회장이 물어봤대요. 쿠팡이 이제 나가려는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김범석 의장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상품의 거래를 중개한 게 아니라 라스트 마일이라죠. 소비자와 이제 상품의 도달 거리를 최대한 줄여보겠다. 그걸 이제 목표로 내세웠고 거기에서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죠. 자, 그 투자금이 많이 몰리니까 그만큼 자금 여력이 생겼고 그걸로 뭘 했느냐? 정말로 한국의 아마존처럼 만들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제 소셜 커머스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커머스 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가 2014년에 런칭한 로켓 배송이었어요. 로켓 배송이 뭐냐? 당시 수많은 커머스 기업들이 되게 많았죠. 뭐 G마켓이라든가 11번가라든가 뭐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은요, 그냥 판매자가 있고 이용하는 소비자가 있고 그 중간에 플랫폼 역할만 하는 거였어요.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판매업체로부터 물건을 사들여가지고 자기 창고에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자기 창고에 보관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비용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서 원래 이전까지의 커머스 기업들은 안 하던 방식이었죠. 근데 쿠팡은 했어요. 왜냐? 소비자들의 이제 거래 이력과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대충 어느 요일에 어떤 상품에 대한 주문이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평균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거기 데이터에 맞춰서 물건을 사들여서 그때 맞게 알맞게 놔두면은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빨리 배송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사실 물류 창고라 얘기하진 않고요. 풀필먼트 센터라 얘기하거든요. 뭐 아마존에서 도입하면서 굉장히 흥한 방식이죠. 2013년에 도입한 모델인데 풀필먼트 센터는 이제 그냥 창고에서 배송하는 형식이 아니고 최대한 소비자와 가까운 지역. 옛날에 물류 창고라면 땅값이 싼 곳에다 많이 지어놨었어요. 근데 풀필먼트 센터는 땅값이 비싼 곳이라도 들어갑니다. 소비자한테 최대한 배송을 빨리 하기 위해서요. 자, 그렇게 로켓 배송이 발생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이전까지는요, 커머스 기업들 뭐 G마켓이나 11번가나 이런 거 통해서도요, 물건을 주문하잖아요. 기본적으로 2, 3일은 걸렸어요. 뭐 그럼 판매자들은 택배사를 통해서 물건을 배송하고 그럼 택배사를 통해서 갑자기 옥천으로 갔다가 옥천에서 와가지고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통 이제 짧아도 1이고 평균적으로 3일이고 도서상관이다. 그럼 뭐 5일, 6일 걸리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쿠팡은 로켓 배송으로 풀필먼트 센터에 자기들이 물건을 사입해서 대기시켜놨다가 주문 들어오면 바로 보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루 단위로 좁혀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쿠팡을 안 쓸 수가 없었죠. 아, 이렇게
빨리 배송이 되다니, 내가 원하는 물건을 이렇게 빨리 받아볼 수 있다니,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최고의 가치잖아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마켓컬리에서 샛별 배송이라는 시스템으로 이제 새벽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것도 벤치마킹 해버립니다. 그래서 쿠팡도 새벽 배송을 하면서 엄청나게 빨라졌죠. 오늘 아침에 주문했다? 그럼 오늘 밤에 받아볼 수 있고요. 오늘 밤에 주문했다? 그럼 내일 새벽에 받아볼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물건을 거의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게, 옛날이었으면 며칠에 걸렸을 일을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엄청난 핵심 가치가 된 거죠. 너무너무 편하다. 안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쿠팡이 엄청나게 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쿠팡이 돋보였던 이유는요, 투자금이 많아서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커머스 플랫폼들, 더 나아가서 플랫폼 기업들 사이에서는요, 투자금이 얼마나 되느냐, 총알이 얼마나 되느냐. 세상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은요, 돈 벌 생각이 없는 기업입니다. 투자금이 많고 이 기업은 그냥 투자금을 그냥 확 써버릴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그 기업 못 이겨요. 실제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유통의 최강자였다가 이제 뒤늦게 좀 쓱을 출범하긴 했어요. 근데 쓱을 출범하고 나서 생긴 문제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커머스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쿠팡은요, 그 투자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손실을 감당하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장 기업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번 돈을 바탕으로 써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제약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효용을 증명한 상황에서 투자금이 많이 몰리게 되고, 투자금이 많이 몰리니까 그만큼 쿠팡이 훨씬 더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된 거죠. 게다가 의도된 적자라고 쿠팡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의도된 적자.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당분간 돈 벌 생각이 없다. 돈 벌 생각이 없으니까 경쟁자들은 못 이긴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규모도 크고 돈도 많은데 돈 벌 생각조차 없다? 이걸 어떻게 이겨요? 쿠팡이 굉장히 이제 커지면서 대형 기업이 되면서 이미 2010년대 후반 들어오면은 이마트의 매출을 추월해 버립니다. 너무 편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오프라인 유통 자체도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쿠팡이 계속 커지니까 당연히 기존의 이제 유통 강자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죠. 롯데도 그렇고요, CJ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대형 마트에게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됐겠지만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라면 사실 홈쇼핑 업계입니다. 홈쇼핑 업계는 바로바로 주문하고 받아볼 수 있는 걸로 쇼핑의 재미를 주면서 이제 크게 급성장한 곳들인데,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조금 애매해진 측면이 있어요. 근데 쿠팡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겁니다. 직접 보면서 배송까지 짧아졌어요. 기존의 이커머스 업계도 타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마트들도 타격을 받았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홈쇼핑 업계도 타격을 받았고, 결국 모든 커머스 업계가 쿠팡의 등장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쿠팡을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딱 한정짓는 게 아니고 그냥 커머스 기업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정도로 이제 주변에 미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 상장에도 성공을 했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초기부터 미국 상장을 준비하긴 했었습니다. 애초부터 목적이 미국 상장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자본 구조도 그렇고 법인 구조도 보면요, 미국 회사예요. 미국 상장을 노리고 그렇게 했고, 초창기부터 이제 주관사 설정하고 미국 상장에서 경험 있는 직원들로 이제 모아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 결과가 이제 2021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미국 상장 성공이었던 거죠. 물론 그 이후로는 주가가 많이 내려오긴 했죠. 그때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버블이 많이 껴있긴 했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다지만 여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커머스 기업이 들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쿠팡도 위협이 되지 않냐. 왜냐면 쿠팡 판매자들이 파는 상품은 대부분 다 테무나 알리나에서 파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위협이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생각보다도 잘 버팁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알리건 테무건 이용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괜찮은 상품이 나올 때도 있지만은 이거 실패했네, 뽑기 운이 완전 망했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배송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요. 물론 알리나 테무나 배송 일정 자체를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단축을 시켰다지만요, 쿠팡 같은 경우는 한나절 만에 오는데 그거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게다가 쿠팡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품을 판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쿠팡 많이 이용하신 분들은 보통은 로켓 배송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잖아요. 로켓 배송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쿠팡이 어느 정도 검수를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의 문제, 배송 시간의 문제, 그것 때문에 알리와 테무가 들어도 쿠팡이 여전히 이제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쿠팡 엄청납니다. 작년이죠. 23년도 매출이 31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3분기도 이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면서 분기 매출이 10조를 돌파했어요. 이거 조만간에 쿠팡은 또 40조 매출을 돌파할 겁니다. 국내 어떤 유통 커머스 기업도 이 정도 규모를 달성한 적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국내 최고의 커머스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거고요. 참, 그런데 쿠팡이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되다 보니까 다들 걱정하는 그 문제 있죠. 독과점의 문제. 최근에 실제로 공정위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죠.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 일부러 상단에 올렸다, 리뷰를 뭐 건드렸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커머스 기업들이 중개만 했을 때는요, 순위 자체에 특별하게 뭐 영향을 미쳐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PB 상품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사실 모든 유통기업들은 PB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PB 상품이 이익이 많이 남거든요. 그냥 유통하는 것보다 대조를 의뢰해서 좀 더 싸게 만들어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뭐 코스트코도 PB 상품 판매하죠. 커클랜드 시그니처. 그다음에 뭐 이마트도 피코크라든가 그런 PB 상품 되게 많잖아요. 뭐 모든 것들이 PB 상품 다 취급합니다. 그리고 각자 이런 대형마트들 가보면은 PB 상품 코너가 또 따로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커머스 기업이 PB 상품을 취급한다, 이것 자체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커머스 플랫폼들은요, 우리가 오프라인 유통 매장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과 달리 우리가 커머스 플랫폼에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PC로 보는 화면 기준으로는요, 화면 노출됐을 때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품들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합니다. 우유를 예로 들어 볼게요. 내가 명확하게 사고 싶은 브랜드가 있지 않은 이상해야 사러 들어가가지고 웬만하면 첫 페이지 내에서 물건을 고릅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그 뒤에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물론 넘어간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첫 페이지 안에서 구매를 결정한다는 거죠. 왜냐면 봐도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앞에 있는 거 사자. 사람들이 많이 샀으니까. 대충 이런 마인드로 이제 물건을 구매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상단에 올리냐, 페이지에 올리냐, 순위권에 올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 PB 상품을 안 하고 그냥 중개만 했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될 만한 것들이 올라갔겠죠.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요, 중개자가 아니니까 사실 플레이어거든요. 다른 판매자들과 함께 같이 뛰고 있는 플레이어란 말이에요. 플레이어인데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쿠팡만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축구 경기인데 뛰고 있는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쿠팡뿐만 아니라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뭔가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전까지는 사실 쿠팡은 부정하는 쪽에 가까웠죠.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그냥 알고리즘에 의한 거고, 그냥 쿠팡의 PB 상품이 더 저렴하고 좋아서 그냥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정위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러므로 너네들 징계하겠다, 과징금 때려맞아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스만 한 게 아니죠. 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OTT 서비스가 진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범위를, 광범위가 넓혀가고 있으니까 이걸 쿠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쿠팡이 없었던 시절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쿠팡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고, 근데 소비자들은 거기에 거부감을 가는 거죠. 쿠팡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얘네들이 독과점을 이용해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폭리를 취하지 않을까, 나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고, 그게 최근에 이제 검색어나 순위에 관련된 공정의 과징금으로 이어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커머스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과점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쿠팡에 이제 대안이 될 만한 경쟁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그 경쟁자가 될 만한 2위 기업이 누가 되느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2위 기업이 확실하게 성장하고 더 치고 올라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쿠팡 외에는 다 고만고만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제 2위 기업이 치고 올라와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왜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경쟁이 유리하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쿠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쿠팡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